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세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벤트 스페이스가 뭔지,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그리고 joint probability, 그 다음에 marginalization, 그 다음에 conditioning, chain rule, Bayes rule,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law, 그 다음에 mean, variance,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확률 실험이죠. 확률 실험했을 때 그 결과들의 전체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오메가라고 표시합니다. 전체 집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두 번 던진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앞면, 헤드가 앞면이죠. 앞면, 테일, 뒷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떤 확률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우리가 오메가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벤트는 뭐냐면 이 오메가에 대한 서브셋입니다. 서브셋이면 예를 들어서 두 번 던졌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헤드가 나오는 그 이벤트가 뭐냐? 이렇게 하면 헤드 요 네 가지 중에서 헤드, 테일, 그죠? 그래서 어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바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메가하고 이제 요 S 이벤트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이벤트 스페이스는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이면 이것들로부터 부분 집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 부분 집합들의 스페이스가 바로 여기서 S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이벤트 스페이스는 전체 집합 오메가도 당연히 포함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널 스페이스죠. 아무것도 없는 empty 비어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생 안 할 확률 제로겠죠. 그 다음에 전체가 집합 발생할 확률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empty와 전체 집합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값의 매스가 뭡니까? 재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확률값을 0과 1 사이 값으로 우리가 이제 재게된다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measure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서브스페이스죠. 이 오메가에 대한 서브스페이스 상에서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서브스페이스 알파가 있을 때 이 알파에 대한 확률값은 확률값은 항상 뭡니까? 확률값이 0이거나 0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벤트 내에 있는 어떤 알파, 아까 우리가 두 번 던진 그 동전에서 앞면이 헤드가 나올 거는 헤드, 테일, 그 다음에 헤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드에 대한 확률값도 0보다 크겠죠. 헤드, 테일에 대한 확률값도 0보다 그래서 어떤 그 이벤트 스페이스 내에 있는 그 요소죠. 요소에 대해서 모든 확률값은 적어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뭡니까? 1보다는 작겠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은 뭡니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게 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이벤트 스페이스 내에 있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요놈들이 각각 뭡니까? 디스조인트, 서로 겹치는 게 없다는 거죠. 디스조인트 하다 하면 알파에 대한 확률과 이 두 개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각각에 대한 확률, 왜냐하면 디스조인트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중복되는 부분만큼 다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그림으로 가지고 그릴 때 전체 집합을 이 네모라고 할 때 요 A 이벤트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인데요. 조건 확률이라고 그러죠. 조건 확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전체 집합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H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 H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F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기호로서 나타낼 때 H가 given H입니다. F given H라고 합니다. 그래서 H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F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H가 발생할 확률 분의 그 다음에 F하고 H 중복되는 부분을 봐 요거죠. F하고 H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B로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확률의 성질인데요. Total Probability Rule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 공간을 오메가죠. 전체 공간을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끔 지금 몇 개를 쪼갰습니까? B1에서 B2 해서 B7까지 전체를 쪼갰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쪼갰을 때 요 안에 있는 A가 발생될 확률을 계산하려면 PA를 계산하는 방법을 전체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으로 쪼갰죠. 서로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 확률을 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Total Probability Rule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낫겠죠. 자,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B1이라고 하면 B1하고 요거 의미는 뭐냐면 A하고 BI하고 중복되는 같이 발생할 확률이 그죠? Joint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요 Joint Probability 그럼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B2는 A하고 B2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0이죠. 그 다음에 B3는 B3 요거하고 그 다음에 A하고 겹치는 부분은 요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전부 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B1, B2 해서 B7까지 다 바꿔주면서 자 BI 요거 임의의 B1이라고 그럴까요? PB1 그 다음에 A하고 B1하고 겹치는 부분 즉 요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B3는 요게 되겠죠. B5는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B6는 요게 되겠죠. 예, 요걸 쭉 더해주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겹치지는 부분이 없는 것들은 다 0이 됐겠죠. 예,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끔 우리가 전체 집합을 우리가 쪼갰다 하면 각 요 부분이 있죠. 요 각 부분에 대한 조건 확률 BI가 발생했을 때 A 그 다음에 BI가 발생한 확률 이 두 개를 곱해가고 쭉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주면 A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Total Probability Rule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랜덤 베리블에 대한 정의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주어지면 자, 우리가 뭐 여기서 학생들을 대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오메가가 모든 학생, 예를 들어서 신호처리를 듣는 모든 학생이라고 합시다. 이걸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트리뷰트,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속성, 어트리뷰트. 자,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에 대해다가 속성을 주는데 어떤 속성을 주느냐면 A, 지금 내 과목에 대해서 A를 받은 학생, 그 다음 B를 받은 학생, 이렇게 우리가 속성을 줄 수 있겠죠. 또는 제가 그 신호처리를 듣는 학생 중에서 IQ가 높은 사람 또는 IQ가 낮은 사람
이렇게 속성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속성을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매핑, 함수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 집합이죠. 즉 학생들 개개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 개개가 이 오메가라는 집합으로 지금 들어와 있을 때 그 오메가에 대한 그 각 학생에 대해서 속성으로 매핑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1번 지금 내 수업 듣는 학생이 지금 50명 있다 하면 1번 학생은 뭐 A를 받았다. 2번 학생은 B를 받았다. 3번 학생은 C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핑할 수 있겠죠. 그 매핑하는 그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걸 갖다 기호로 표시하면 지금 학생이 멤버입니다. 그죠? 이 집합의 멤버가 되는데 자, 요거죠. 그 각 학생에 대해서 G라는 함수를 주죠. 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 학생의 성적이 이 그레이드, 그 학생의 성적이 A인 집합들, A인 학생들의 확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면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제 멤버죠. 그 학생의 성적이 A일 확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면 각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매핑하는 함수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각 요소죠. 각 요소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IQ가 높은 학생, 이렇게 IQ가 높은 학생, I가 하이인 학생, IQ가 낮은 학생, 이렇게 매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적이 A인 학생, 성적이 B인 학생, 성적이 A 플러스인 학생.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A, B, A 플러스 이렇게 하이, 로 값을 이렇게 매핑하고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한한 개수의 distinct value, 독특한 값들을 갖는 걸 갖다가 랜덤 베리어블이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하면 주사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디스팅트한 값을 디스팅트한 밸류 값을 가질 때 이걸 갖다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그러고 만약 0과 1 사이에 모든 실수 값을 간다. 0.1, 0.2 이런 걸 가질 때는 우리가 discrete가 아니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LT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값의 개수를 L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값의 개수가 K가 있으면 이렇게 X1에서 XK가 있을 때 random variable with LDK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iscrete한 random variable일 때는 값이 예를 들어서 주사위라면 1, 2, 3, 4, 5, 6 이거는 서로 중복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사위인 경우에 보면 1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 x가 6일 때 모든 확률을 더하게 되면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discrete한 랜덤 베리어블에서 모든 값이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을 전체에 대해서 더하면 1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screte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 즉 주사위에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하고 주사위에 2가 나올 거예요. 동시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다를 때수록.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합집합이죠. 1이 나올 확률하고 2가 나올 확률. 자, 이거는 각각 나올 확률이 더하면 되겠죠. 즉,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2가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올 확률은 뭡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경우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그 다음 6이 나올 확률 다 더하게 되면 1이 되겠죠.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분포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유니폼 분포입니다. 유니폼 분포는 뭐냐면 값이 1에서 n까지 값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n분의 1로 균일하게 나오는 걸 갖다 우리가 유니폼 분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분포는 뭐냐면 우리가 n개가 우리가 쭉 발생했을 때 n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n번 던졌다고 그럽시다.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앞면이 n개 동전 던진 거 했을 때 앞면이 i번 발생할 그 경우의 수는 몇 번입니까? n combination i죠. n combination i고 그 다음에 앞면이 i번 나왔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p니까 p 곱하기 p 가고 p의 i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은 앞면이 p니까 뒷면이 나올 확률 1-p가 되겠죠. 그러면 앞면이 i번 나왔으니까 뒷면은 n분 중에서 n-i분 발생했겠죠. 그래서 확률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요거의 경우의 수는 n combination i가 되니까 요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앞면이 i번 나올 확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라고 하죠. 바이노미얼 distribution.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0과 1 사이의 모든 값을 실수값을 갖는 경우라면 우리가 이거 continuous라고 그랬죠. continuous random variable 되겠습니다. 앞에서 discrete 할 때는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continuous 할 때는 우리가 PMF라고 안 하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x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fx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뭐냐면 이건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아까 PMF도 마찬가지지만 0을 포함해서 0보다는 커야 되고 확률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그 PDF 함수를 다 더하면 아까 PMF도 모든 경우를 더하면 1이 됐잖아요. PDF도 모든 경우를 다 적분하게 되면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확률,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0과 1 사이에 발생할 확률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이 범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PDF는 자, 우리가 이걸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의 분포를 갖고 있죠. 그러면 요 면적을 다 취하게 되면 1이 되겠죠. 자, 거기에 CDF는 뭐냐면요. 요걸 갖다가 자, 요거는 전부 다 값이 0이니까 적분하게 되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적분해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적분한 결과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까지 적분은 0이죠. 계속 0이 되다가 자, 여기서부터 값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적분하게 되면 뭔가 이제 값이 나오겠죠. 쭉,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적분하게 되면 요 전체 분포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2분의 1이 나왔죠. 그러다가 쭉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를 전체 적분하게 되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1로 수렴해 가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거 현재 위치까지 쭉 적분하면서 만든 함수가 바로 CD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DF는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항상 1이 나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CDF 함수를 적분한 게 CDF니까 CDF를 미분하게 되면 PDF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PDF를 적분하면 CDF가 되고 CDF를 미분하면 PDF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분포로 뭐가 있습니까? 정규 분포죠. Normal Distribution. 자, 그럴 때 우리가 N이라고 표시하고요. 평균값이 시그마고, 그 다음에 분산, Variance라고 그러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분포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시그마는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러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요거의 모양은 이렇게 종 모양인데요. 예, 요런 식의 분포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의 경우죠. 스케일러 x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요게 만약에 x가 벡터라면,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좀 복잡한 이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x 벡터 마이너스 평균 벡터의 트랜스포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 매트릭스죠. 베리언스 매트릭스 인버스의 x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뭐냐면, x 벡터의 크기입니다. d, 디멘션이죠. 그래서 x1에서 xd까지 벡터의 요소가 d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파의 2분의 d. 그 다음에 요 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절대치라고 표시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실수값이 나오겠죠. 그 위에 2분의 1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 이 지금 x가 스케일러가 아니고 벡터일 때는 이런 식의 분포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우리가 요게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x, y. 그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임의의 값,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 헤드, 테일이죠. 요거는 어떤 한 개의 결과값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x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헤드, 테일을 다 가질 수 있죠, 값을. 그럴 때 x는 뭐냐면 헤드나 테일, 그 하나의 값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럴 때 요걸 갖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x 이꼴 y 이꼴 이렇게 표시하니까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문자 x 두 개, 요 결과값만 가지고 x라는 결과, y라는 결과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우리가 이제 요걸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보통 우리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y라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모든 x에 대한 모든 경우 예를 들어서 요게 동전 두 개를 던졌다고 합시다. 첫 번째 동전이 헤드 테일이 나오겠죠. 두 번째 동전을 던진 걸 y라고 부를 때 헤드 테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헤드와 테일, x도 헤드와 테일 모든 경우를 다 더하게 되면 1이 나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고 컨티뉴스한 경우는 스메이션 대신에 적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값 계산할 때 자, x, y, z가 동시에 발생 확률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체인 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x, y, z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먼저 x가 발생할 확률. 먼저 x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발생하고 y가 발생할 확률. 그죠? x가 먼저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x가 발생하고 y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x, y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x, y가 발생하고 g가 발생하죠. 이 세 개를 동시에 곱해버리면 x, y, z에 대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를 바꿔갖고 먼저 거꾸로 해도 됩니다. g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g가 발생했을 때 y 그 다음에 yg가 발생하고 x가 발생 이렇게 순수에 상관없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가지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항상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 자, 우리가 x하고 y가 서로 독립적이다. 즉,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y가 주어졌을 때 x가 발생할 확률은 그냥 뭡니까? y를 무시하고 그냥 x에다 확률값으로 그냥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서로 y가 발생하고 나는데 x가 발생하는 확률값이 뭔가 y 값에 따라서 x가 바뀐다면 서로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우리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뭡니까? x만의 belief, x만에 가지고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x가 비가 올 확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자 그러면 이 y는 뭐냐면 땅이 젖었다. 그러면 땅이 젖었을 때 이렇게 하죠. 먼저 요게 비가 올 확률이라고 봅시다. 비가 올 확률이고 요거는 비가 오는 거고 요거 x는 땅이 젖을
땅이 젖는 거라고 그럽시다. x는 땅이 젖고 y는 비가 올 확률은 비가 왔을 때 땅이 젖을 이 조건 확률이 높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자, y가 주어졌기 때문에 y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x하고 y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앞에 랜덤 베리어블 보통 생략해서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 예를 갖다가 제가 보였습니다. 자, 뭐냐면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4가 나왔다고 그럽시다. 4가 나왔다 하면 자, 뭡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A라고 그럽시다. 그 다음에 2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올 확률 계산을 이거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B라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 합이 4가 나왔다 하면 자, 뭐죠? 1, 3 합이 4죠. 2, 2 합이 4죠. 3, 1 합이 4죠. 자, 요거밖에 없죠. 자, 그리고 2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올 2가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는 자, 뭡니까? 2번 던졌으니까 2가 먼저 나온 거죠. 2, 1, 2, 2, 3, 2, 4, 2, 5, 2, 6. 그 다음에 앞에 2가 나온 경우죠. 그 다음에 뒤에 2가 나온 경우 1, 2, 2는 앞에 나왔으니까 그죠? 3, 2, 4, 2, 5, 2, 6,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A라 하고 요걸 B라 하면 자, 여기서 조건이죠. 합이 4가 나온 A가 먼저 주어지고 B가 나올 확률이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가 주어지고 B가 A는 뭡니까?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합이 4가 나온 게 주어지고 B는 뭐죠? 2가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 2가 한 번 이상 나와야 되니까 2가 한 번 나와도 되고 또는 2가 2번 나와도 되고 그죠? 2번 던졌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PA분의 아까 PA분의 PAB, A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요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PA는 자 3개가 있죠. 1, 3, 2, 3, 1. 예? 여기 3이죠. 3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몇 개죠?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요거밖에 없죠. 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 확률을 계산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널 인공지능 할 때 또 마지널라이제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머지널라이제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x, y 조인트 확률이 있을 때 x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는 요 y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갖다 서메이션 해버리면 y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x만의 함수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아까 우리가 체인 룰에서 먼저 y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y가 주어지고 난 뒤에 x가 발생하고 요 두 개 곱해도 결과는 같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y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x에 대한 PDF를 갖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부터 어떤 한계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부터 한계 변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걸 갖다 우리가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3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분포는 나머지 y나 z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갖다 서메이션 해버리면 x만의 PDF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G가 주어지고 YG가 발생하고 YG가 발생했을 때 X가 발생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XYG에 대한 아까 체인 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ZY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베이즈 룰을 우리가 기계 학습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자, 아까 비가 오면 땅이 젖죠. 땅이 젖는데, 자, 이거 여기 문인이고 여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즈 룰은 뭐냐면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결과를 알 때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베이즈 룰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P 웻분의 레인과 웻 동시에 발생할 확률인데 순수를 바꿔서 레인, 그죠? 레인이 주어지고 레인이 발생하고 레인이 주어졌을 때 웻 하게 되면 레인하고 웻의 동시 확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베이즈 룰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지면 결과로부터 원인을 갖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베이즈 룰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법칙이죠. 자, 아까 요건데요. 만약에 YG 조건이 두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요거 하나만 더 추가시키시면 되죠. Z, XZ, Y, 그 다음에 YZ, 그죠? 이렇게 추가시키는 요거. 자, 두 개 있어도 한 개 있을 때가 똑같이 우리가 베이즈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성질은 뭐냐면요. 확률,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서로 독립적인 걸 따지는 걸 갖다 우리가 구조적인 모델링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럴 때 무슨 뜻이냐면 X하고 Y가 주어졌을 때 X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했더니 Y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Y에 상관없이 그냥 PX가 나왔다. X만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X하고 Y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전혀 무관한 확률적으로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확률 실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독립적이라 하면 X하고 Y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 값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독립적일 때면 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X, 이게 서로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X하고 Y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 Y하고 X 순수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시메트릭이죠. 자, 그럴 때 X에서 XN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독립적이라면 요거 전체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뭡니까? 각각의 확률을 쭉 그냥 다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확률 실험했을 때 X1에서 XN이 있는데 이놈이 서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같은 분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분포를 갖고 있다면 다 가우시안, 이 X1도 가우시안 분포, XN도 똑같은 분포 모양을 갖고 있다면 이걸 갖다가 다 독립적이고 같은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걸 줄여서 IID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X1과 XN은 같은 분포로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 표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조건 분포에서 우리가 어떤 G가 주어졌을 때 X, Y가 서로 독립적일 때 요거는 조건적으로 Z라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주어질 때만 서로 요놈이 서로 상관이 있다가 Z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이 발생했을 때 요 두 개가 독립적으로 될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적인 인디펜던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스프링크가 켜지고 하는 거는 지금 날씨가 비가 올 때 그 구름이 꼈을 때 비가 오는 거하고 스프링클러가 켜졌다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잔디가 젖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왔던가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켜졌거나 해가지고 뭔가 땅이 젖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잔디가 젖어 있을 때는 비가 왔거나 또는 스프링클러가 동작한 거니까 이게 서로 독립적이지가 않죠.
요 두 개가 동시에 요게 왔던가 또는 이게 왔던가 이 두 개가 이거 두 개 중에 뭔가 동시에 발생했던가 아니면 이것만 발생했던가 아마 이것만 발생했던가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인디펜던트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요거는 뭐죠? C가 주어지고 Y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즉 뭡니까? X는 Y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Y를 또 C가 주어지고 X가 주어졌을 때 Y를 또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또 뭐죠? Y하고 Z하고는 상관이 디펜던트한데 뭐하고 또 무관하죠? Y하고 X하고 무관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X하고 Y가 무관하죠. Y하고 X가 무관하죠. 그러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X하고 Y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Z가 주어졌을 때 X만의 분포, Z가 주어졌을 때 Y만의 분포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과 베리언스는 뭐냐면 X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expecta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럴 때 평균은 우리가 보통 mu라고 표시하죠. 자, 그럴 때 discrete한 경우는 랜덤 베리어블에 발생한 값에다가 이게 발생한 확률을 곱해갖고 모든 랜덤 베리어블의 그 발생한 값의 모든 경우를 더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곱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에다가 2를 곱하죠. 그 다음에 3 마찬가지하다가 6이 나올 확률에다가 6을 곱하게 되면 주사위가 나올 그 1에서 6까지의 그 평균값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주사위가 나온 값에 스퀘어를 했다. 예? 그래서 1일 때는 1, 그 다음에 2일 때는 제곱하면 뭐죠? 4가 되겠죠. 3일 때는 제곱하면 9죠. 그 다음에 6이 나왔을 때는 36이죠. 이렇게 요거에 대한 함수 관계가 될 때는 마찬가지로 함수 관계만 요 값에다가 그 값에 대한 함수를 취하게 되면 그 함수에 대한 평균값도 똑같은 요령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스한 경우는 그냥 PDF 확률값 대신에 PDF 값을 곱해갖고 똑같은 요령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뭡니까? 지금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평균값을 뺀 거에 제곱을 갖다가 취해갖고 expectation을 취하면 베리언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여러분 계산하시면 x제곱의 평균값 빼기 평균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요게 더 편하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때는 값과 평균값 뺀 거 제곱을 그 확률값 곱해줘 갖고 모든 이 값에 대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주면 되겠고 컨티뉴스한 경우에는 적분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는 뭐냐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하고 y라는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의 간의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y에 대한 expectation에다가 각각에 대한 평균값을 빼면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rrelation, 상관함수라고 그러는데 코베리언스는 뭐냐면 상관함수, correlation은 뭐냐면 아까 계산했죠. x, y 간의 코베리언스죠. 코베리언스를 각각에 대한 평균값으로 분산값, 각각에 대한 표준편차죠. 각각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corre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1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 y 이꼬라 x에 대한 이런 형태로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값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0이라 하면 correlation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막 값이 이 전체로 다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모든 평면에 모든 값들이 나타날 때는 correlation이 전혀 없죠. 그때는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 correlation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roperty 미인의 성질과 베리언스 성질을 보게 되면 x 더하기 y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에 대한 평균값을 취해갖고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x에 a라는 값이 곱해졌을 때는 x만의 요 x에 대한 평균값을 취하고 나서 그 스케일러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y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평균값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계산할 때, 자, ax 플러스 b에 대한 베리언스는 우리가 베리언스 계산할 때 요거에 대한 평균값을 빼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요 옵셋 값이 있죠. 요거는 전혀 베리언스 계산할 때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베리언스는 요거의 제곱을 요 값에다가 평균값 뺀 거에 제곱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x에 대한 베리언스에다가 요 앞에 있는 스케일러 상수 있죠? 요거에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평균은 A, 바로 A를 곱해주면 되고요. 베리언스는 요거에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 y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 x에 대한 베리언스, y에 대한 베리언스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x, y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x에 대한 베리언스 더하기 y에 대한 베리언스에다가 그 다음에 x, y에 대한 베리언스의 2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평균값, 즉 conditional expectation이죠. conditional expectation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요. 자, y에 대한 expectation 계산하는 거니까 y 값이 5죠. 여기다가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확률 값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값, 그 다음에 확률 값이 와야 되는데 조건 확률이 와야 되겠죠. 이제 조건 conditional expectation이니까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y 여기 없을 때는 py가 오면 되는데 지금 conditional expectation이니까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pdf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total expectation의 법칙 또는 iterated expectation 법칙이라고 하다 또는 double expectation law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뭐죠?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expectation은 뭐냐면 자, x 값이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x 값에 따라서 이 y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expectation은 x 값에 따라서 이 y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요거는 뭐냐면 x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x의 함수.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expectation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expectation은 x의 함수입니다. x 값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면 요 y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다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x의 함수가 보통 요거는 요 x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균값을 치는 거죠. 자, 요 값을 요게 value죠. 요 값에 대해서 x에 대한 pdf를 곱해줘 갖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inspection 하면 들어갔죠. 그 다음 요거 계산할 때 inspection 하면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뭐 요거 계산할 때 inspection 하면 더 들어가야 되니까 double expectation이죠. 또는 반복된 expectation, iterated expect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해서 우리가 pdf를 곱해갖고 적분했으니까 x에 대한 변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y만의 분포가 나온 expectation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iterated expectation을 그래주고 expectation 조건 확률이 주어졌을 때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expectation에 대한 expectation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x는 사라지고 y만에 대한 expectation이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fy라는 어떤 요구에 대한 함수에 대한 expectation에 대한 expectation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느냐면 x는 사라지고
y만에 대한 expectation 마찬가지로 이 자리 y 대신에 fy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데요. 조건 확률이 주어졌을 때, 조건 확률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자,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expectation에 대한 요게 y, x에 대한 함수라고 그랬죠. 요거에 대한 베리언스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x 값에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x 값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요게 확률 함수가 되겠죠. 자, 확률의 함수 관계가 나옵니다. 무슨 함수입니까? 대문자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문자 x에 대한 함수 관계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베리언스의 expectation 계산한 거 있는데, 자, 요거는 베리언스, 요것만이 베리언스 계산할 때는 조건적인 요 expectation,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베리언스, 요걸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여기다가 내놨죠. 즉 뭐냐면 요게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expectation은 뭡니까? y 함수죠. 자, 이거는 아까 g를 x,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expectation 취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y가 사라지고 x에 대한 분포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더블 expectation 룰입니다. 자, 그 다음에 variance xy를 우리가 v라고 그럽시다.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요거에 대한 x의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자, 그러면 요거 베리언스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y가 주어졌을 때 x제곱에 대한 expectation에다가 그 다음에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expectation의 제곱을 그죠? 평균값이죠. 제곱을 취한 거, y가 주어졌을 때 제곱을 취한 거에 대한 expectation에다가 그 다음에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평균값의 제곱을 뺀 게 바로 베리언스 정의식이죠. v에 대한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v가 요겁니다. v가 요건데 v에 대한 expectation은 자, 이 v에 대한 expectation은 자, v에 대한 expectation은 v는 아까 얘기했죠. y가 주어졌을 때 x제곱의 expectation 여기다가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평균값을 뺀 거하고 같으니까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중적분에 의해서 x든 x제곱이든 그냥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xy는 아까 2x 이건 어떻게 됩니까? 2x가 되죠. 2x나 또는 2g는 같죠. 그래서 요게 2xy가 바로 뭐였습니까? g죠. 그죠? g죠. 그래서 g 제곱이죠. 그래서 2x의 제곱 빼기 2g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베리언스 g는 이 베리언스 g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 G의 정의식이죠. 베리언스 G는 뭐냐? 요거의 제곱의 expectation 빼기, 그 다음에 G의 평균값의 제곱을 빼면 되죠. 자, 이렇게 돼서 2G 제곱 빼기, 그 다음 2G는 아까 EX 했잖아요. EX 제곱.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갖다가 하나의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쉽게 증명하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모델을 세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델을 세우게 되면 이 모델로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확률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세우는 것 같다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의 데이터, 미지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확률값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고 하죠. 인퍼런스.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세우고요. 모델을 세우게 되면 미지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확률값이 나올 거라는 걸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그걸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인퍼런스. 그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모델 값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아까 구조적인 러닝은 뭐냐면 어떤 변수들끼리 서로 인디펜던트한가를 찾아내는 것 같다 우리가 구조적인 러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모델링을 갖다가 가우시안 분포를 하겠다. 그러면 가우시안 분포를 모델링 한다 하면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평균값하고 그 분산값이겠죠. 그래서 그 평균값하고 분산값 계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파라미터 러닝이라고 합니다. 학습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한 example를 보는데요. 자, 우리가 확률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몬티 홀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몬티 홀이 뭐 어떤 그 강장이나 그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몬티 홀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미국에 몬티 홀이라는 굉장히 쇼 호스트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뭐 어떤 경품 프라이즈 위닝하는 어떤 그런 쪽에 유명한 호스트인 모양인데, 자,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품을 따기 위한 이제 컨테스턴트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문제는 뭐냐면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문이 3개가 있는데 요 3개 중에 2개에 이렇게 양이 고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 예, 이 고트가 들어가 있을 때 어느 하나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경품, 차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차. 자, 그럴 때 문이 3개 중에 어느 쪽 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3개 중에 하나 뒤에 차가 여러분이 원하는 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양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시다. 고트가 양인가요? 예. 자, 고트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그럴 때 자, 호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 자, 이 3개 문 중에 2개의 문에 고트가 들어가 있고 1개에는 차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여러분이 이 3개의 문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느 한 개 문을,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그 차를 따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차를, 한 개 문을 선택하면 호스트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2개의 문 중에 뭔가 양이 들어가 있는 문 적어도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스트가 알고 있으니까 양이 들어가 있는 문을 하나 탁 열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자기가 처음 선택한 걸 갖다 계속 유지하겠는가, 아니면 스위칭하는 걸 갖다 스위칭하겠는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차를 따기 위해서 어느 게 더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가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적해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차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 탁 찍었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따는 거죠, 차를. 자, 만약에 차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다고 하면 요걸 내가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호스트가 여러분을 유인하기 위해서 양이 들어가 있는 문을 하나 살짝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찍었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내가 가게 되면 이제 지는 거죠. 차를 못 얻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스위칭했다. 그럼 차를 얻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확률적으로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자 이렇죠. 자 차가 들어가 있는 여기 차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차가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찍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이걸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양에 들어간 하나 보여줘도 내가 계속하면 결국은 뭐죠? 3분의 1 확률로 그냥 내가 차를 얻는 거죠. 네. 차가 들어간 문을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 중에 들어가는데 여기 차가 있었다면 내가 이걸 만약 찍었다 하면 3개 중에 하나를 내가 찍어야 돼요. 3분의 1 확률이죠.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내가 차를 계속 이제 이 문을 계속 고수했을 때 3분의 1입니다. 근데 내가 스위칭 한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차가 여기 있다고 그럽시다. 차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걸 찍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고수 안 하고 스위칭 하게 되니까 자 요걸 찍었어요. 호스트가 이걸 열어주겠죠? 이거니까 내가 스위칭 하니까 차를 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또 요 문을 내가 선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트가 차가 여기 있으니까 이 문을 열겠죠. 차가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자, 이 문을 열죠. 그러면 내가 요 문을 선택했는데 요걸 양이 들어가 있다, 고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까 내가 이 문 선택했다가 스위칭 하니까 차를 따죠. 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차가 들어가 있는 문 찍었을 때 3분의 1 확률로 내가 차를 따죠. 그런데 아까 뭡니까? 고트가 들어가 있는 것 선택하게 되면 두 번, 그죠? 두 번을 내가, 3개 중에 두 번을 내가 차를 따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 확률로 내가 차를 따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내가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스위칭하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이걸 찍었어요.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호스트 이걸 보여줬어요. 자, 그럼 내가 스위칭하면 이거 되니까 내가 실패했죠. 자, 마찬가지로 문을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중에 이거 하나를 열어줄 거 아닙니까? 호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요 3분의 1입니다. 요 세 개 중에 요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차를 안 찍고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호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문을 어느 걸 열어줘야 됩니까? 지금 이거밖에 없죠. 왜냐 이거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열어주니까 내가 스위칭 하니까 이거 하죠. 차를 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찍었어요. 이걸 찍었으면 호스트가 나무 있는 문 요거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열어주면 안 되니까 내가 스위칭하죠.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가 내가 딸 수 있죠. 차를. 그 다음에 3개 중에 한 번은 내가 차를 못 따죠. 그래서 3개 중에 2번을 내가 딸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 확률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걸 고수하는 거를 하게 되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자, 차를 스위칭하면 요 때만 내가 차를 못 따죠. 나머지 2개의 경우는 차를 따죠. 그래서 3분의 1 확률로 차를 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조건 확률로 가지고 이제 푸는 걸 갖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차가 3개의 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문 뒤에 각각 문에 있을 확률이 i가 1, 2, 3입니다. 1번 문에 차가 들어가 있을 확률, 2번 문에 들어가 있을 확률, 3번 문에 들어가 있을 확률, 이게 각각 3분의 1이 되겠죠. i가 1, 2, 3이 되고. 그 다음 요거 의미는 뭐냐면 k번째, 그러니까 k가 1, 2, 3입니다. k번째 문 뒤에 차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내가 i를 찍었어요. 그리고 J는 뭐냐면 i번째 문을 내가 찍었는데 J번째 문을 호스트가 보여줄 그 사건인 그 랜덤 베리어블 같은 HIJ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하고 J가 같을 경우 뭡니까? 이거는 뭐죠? i를 내가 그 문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호스트가 내가 i번째 문을 찍었으니까 다른 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i하고 J가 i번째 문을 찍었는데 J번째 호스트가 J번째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0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자, i번째 문을 내가 찍었어요. 그 다음에 J번째 호스트가 문을 열어주는데 K하고 같다는 건 뭐예요? 호스트가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전혀 발생할 수 없죠. 이건 0이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요. i하고 k가 같다는 거죠. i가 뭐죠? 내가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을 찍었다는 거죠. i하고 k가 같은. 자, 그러면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이 2개 있죠. 그래서 hij,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이 2개 있으니까
2분의 1 확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내가 i하고 k가 다르고 j하고 k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차가 안 들어가 있는 문을 찍었고, 그죠? 그 다음에 호스트가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요거죠. 내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다음 이걸 선택. 차가 안 들어간 요 고트가 들어가 있는 그 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을 여는 거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1이 된다. 확률값.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아까 뭡니까? 내가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을 찍으면 그 호스트가 이걸 열 수도 있고 이걸 열 수도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확률이. 자, 그래서 여기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을 찍었을 때는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을 열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가 안 들어가 있는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을 찍었을 때는 호스트가 문을 열자 그 고트를 문을 열는 확률은 1이라는 바로 하나밖에 없죠. 남은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조건 확률 그걸 이용해서 H1 자, 이거 뭔가 내가 1을 찍었는데 세 번째 i가 1인데 첫 번째 문을 찍었는데 세 번째 문을 여는 거죠. 세 번째 문을 여는 건데 차가 1번 문 뒤에 차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확률값 계산은 이렇게 이건 뭡니까? 베이지 정리죠. 베이지 정리에서 PH1 3분의 C1 H1선의 joint probability인데 joint probability는 C1의 확률 곱하기 C1이 주었을 때 H1 3 확률 이 두 개를 곱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분모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1번 문에 차가 있을 확률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번 문에 차가 들어가 있을 때 1번 문을 찍었을 때 호스트가 3번 문을 보여줄 확률은 아까 2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앞에 보시면 2분의 1. 요게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PH13는 C1 H13 joint probability 더하기 C2 H13 joint probability 더하기 C3 H13 joint probability. 자, C1에 대한 모든 경우를 갖다가 커버하게 되면 요 C 차에 대한 확률에 대한 분포가 사라지고 H13에 대한 분포만 남겠죠. 자, marginaliz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확률은 뭡니까? 1번 문을 내가 선택했는데 3번 문을 호스트가 보여줄 확률은 뭡니까? 차가 3번 문에 들어가 있는데 호스트가 3번 문 절대 안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0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개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계산했죠. 앞에서 요건 앞에 6분의 1 계산됐습니다. 자, 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거 두 번째 문에 차가 있을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C2H13 아까 앞에 했죠. 여기서 미리 다 조지었죠. 요거 해서 차가 들어가 있는 문을 안 찍었을 때는 확률이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 해갖고 요 다음에 2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이 돼갖고 자, 요거 이제 요거 계산한 거죠. 2분의 1. 그 다음 앞에 요거에 대한 joint probability는 요 joint probability는 6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B를 취하면 3분의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차가 안 들어간 문을 찍었을 때, 고트가 들어가 있는 문을 찍었을 때는 요걸 갖다가 요거 아까 앞에 계산된 거고요. 요거는 뭡니까? 전체 확률 중에 차가 들어가 있는 확률을 빼게 되면
바로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에서 경품을 따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스위칭하는 게 우리가 승산이 더 2배가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학습할 때, 그 인공지능 학습할 때 인포메이션 theory를 많이 쓰는데, 인포메이션 theory는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그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정의는 뭐냐면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비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로그 2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 이 확률 값의 역수를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바로 정보량이 됩니다. 비트 수가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값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확률값이 클수록 로그 요 역수의 로그를 취한 게 확률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면 확률값이 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0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로그 0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확률값이 크면 그러니까 정보량은 확률값에 반비례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정보량은 확률값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내일 수업합니다.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업합니다. 이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확률값이 뭐예요? 1이죠.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되면 로그 1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정보량이 전혀 없죠. 자, 그런데 내일 수업 안 합니다. 내일 수요일 날 수업 없습니다. 하면 수업이 있는데 수업 안 한다. 하면 여러분들 전혀 예상 못 했죠. 그러니까 확률값이 굉장히 작죠. 작은 값의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확률값이 작은 값의 역수는 굉장히 크죠. 요거 로그를 취하게 되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확률값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보량은. 예, 우리가 갑자기 모르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정보량이 크죠.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 얘기했을 땐 정보량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정보량은 확률값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량 계산할 때는 확률값의 역수에 로그를 취해갖고 평균 정보량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거 값을 확률값을 곱해갖고 정보량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가 클수록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엔트로피가 작으면 뭡니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클수록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px분의 1이니까 이걸 px로 나타내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px의 로그에다가 px를 곱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엔트로피가 되고 엔트로피는 h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우리가 또 나타낼 수 있는데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엔트로피는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엔트로피로 우리가 확률로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y의 조인트 엔트로피에다가 y만의 엔트로피를 빼게 되면 y가 주어졌을 때 x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yz가 있으면 자 이걸 가지고 체인 룰을 적용해 갖고 x 곱하기 y가 x가 주었을 때 y 그 다음에 xy가 주었을 때 g 해갖고 조인트 프로비티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요거 xyz에 대한 조인트 엔트로피는 x에 대한 엔트로피 더하기 x가 주었을 때 y의 엔트로피 더하기 xy가 주었을 때 z 엔트로피 해갖고 요 세 개를 대갖고 요 세 개에 대한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하고 y가 우리가 만약에 서로 독립적인 걸 알게 되면 x하고 y에 대한 이게 독립적이라고 하면 x에 대한 엔트로피하고 y가 주어졌을 때 x의 엔트로피하고는 전혀 그냥 변화를 안 주겠죠. 그래서 그냥 y가 주어지더라도 x 엔트로피 값의 변화를 전혀 안 주죠. 그냥 똑같습니다.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X가 발생하다, Y가 발생하다. 그건 X에 우리가 그 정보량의 변화는 전혀 안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utual information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X하고 Y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X하고 Y 간의 정보량은 두 개 간에 서로 상관이 있을 때는 X의 정보량에서 Y가 주어졌을 때 X의 정보량을 뺀 것만큼 이걸 갖다가 우리가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X하고 Y 간의 정보량은 X만의 정보량에서 Y가 주어졌을 때 X 정보량을 뺀 거죠. 정보량을 빼가지고 우리가 남은 부분, 그게 바로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X와 Y가 서로 독립적일 때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IPXY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 IPX 정보량에서 X의 정보량 뺀 거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요게 바로 Y하고 상관없으니까 HPX가 되겠죠. HPX 빼기 HPX가 되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독립적일 때는 X하고 XY가 서로 독립적이면 XY 간의 mutual information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mutual information의 정의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PX, PY 분의 PXY joint probability에 요 B의 로고를 취해갖고 PXY joint probability를 취한 거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뭐냐면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우리가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요거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공화당, 이건 미국의 얘기입니다. 남자가 공화당을 지원하는 투표할 확률이 하는 학생 수가 200명, 남자인데 민주당을 지원하는 학생이 150명, 그 다음에 무소속을 지원하는 학생 수가 50명이 들어가면 토탈 40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인데 공화당은 250명, 민주당은 300명, 인디펜던트 무소속을 지원하는 건 50명이 들어가면 600명의 샘플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400명의 샘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공화당을 남자 여자 다 합치면 450명, 4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자가 각 정당을 지원하는 그거하고 여자가 이 각 정당을 지원하는 게 서로 독립적인가 아닌가를 갖다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면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우리가 보통 하면 됩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보통 이제 0.05 이건 뭐냐면 5%죠. 5%의 우리가 확률값으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자 먼저 우리가 값을 세웁니다. 같을 때를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다는 값을 H0 늘 하이파서시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정당 지지하는 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게 바로 H0고 그게 독립적이라는 거죠. 자, 남자가 지원하는 정당 지원하는 거하고 여자가 지원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게 요게 Alternative Hypothesis HA입니다. 또는 H1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서로 독립적인가 아닌가를 갖다 검증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요 아까 앞에 있는 테이블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자, 각 남자 요거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평균값. 자, 평균값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 있죠. 전체 수분의 평균값은 전체 수분의 자, 요거에 요쪽 토탈 있죠. 450. 그 다음에 요쪽 토탈 곱합니다. 400 곱하기 450을 전체로 나눠줬을 때 남자가 공화당을 투표하는 평균값입니다. 이게
180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자 남자가 민주당을 지원하는 걸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분의 그 다음에 남자가 공화당, 민주당, 그러니까 이쪽이죠. 450 곱하기 400 곱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앞에 주어진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180. 남자가 공화당, 남자가 민주당, 남자가 무소속. 요거를 앞에 계산한 걸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카이스퀘어를 우리가 계산합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계산된 평균값분의 관찰된 값 빼기 평균값을 뺀 거의 제곱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200, 그죠? 관찰된 값 200 빼기 평균값, 그죠? 180, 요거죠. 요걸 제곱하죠. 제곱해갖고 요 평균값으로 나누죠. 자, 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관찰된 값 150 빼기 평균값 180, 그죠? 제곱해갖고 평균값을 나눠주죠. 그리고 요 경우 마찬가지 빼고 요거 50 빼기 40, 그죠? 제곱해갖고 40으로 나누죠. 이래갖고 모든 경우를 대는 게 바로 뭐냐면 카이스퀘어 테스트 스태티스틱입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 아마 16.2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자, 카이스퀘어 값이 뭡니까? 자, 우리가 16.2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이스퀘어 그 스태티스틱에 대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대면 수업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걸 갖다가 여러분 인터넷 뒤져 보시면 카이스퀘어 테스트에 대한 그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 그 계산하는 그 표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16.2 계산됐죠.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이 16.2보다 클 확률 요걸 계산하면 표에서 찾아보면 아마 이제 0.0003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value라고 합니다. p-value. 자, 그래서 p-value를 지금 요 테이블에서 찾은 p-value하고 그 다음에 요 아까 앞에 있던 significance level 있죠. 아까 5%, 0.005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거 비교를 하니까 뭡니까? 어느 쪽이 큽니까? 0.005가 크죠. 자, 그래서 뭡니까? 0.005보다 이 확률, 이 p-value가 요 훨씬 뭡니까? 여기 작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냐면 작을 때는 우리가 늘 하이파스시는 뭐냐면 서로 남자나 여자나 서로 그 정당 지지하는 게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늘 하이파스시죠.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늘 하이파스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즉, alternative hypothesis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결국 무슨 뜻이죠? 남자나 여자나 정당 지지율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났다. 이걸 표에 찾았더니 이게 만약 0.008이 났다 그러면 되게 크죠. 그러면 우리가 널 하이파서시스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널 하이파서시스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그때는 서로 남자나 여자나 정당 지지율이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게 되면 두 변수가 있을 때 요놈이 서로 독립적인가 독립적인 아닌가를 갖다 우리가 검증할 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 확률에 대한 리뷰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뭐죠? 히드 마코프 모델 뭐 이런 거 우리가 인공지능 공부할 때 우리가 이 확률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